심야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벌써 6월이 됐고 2016년도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웠던 이제 계획들을 되돌아보신다든지 그러면서 다시 조금 덜 챙겼던 다이어리를 다시 쓴다던가 그러면서 자기 했던 것들이나 생각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김무영 작가의 글쓰기 비행학교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챕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 중에서 소제목이 나다움의 시작은 진실함이다 라는 이 주제의 글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글쓰기에서 의례적인 문장만큼 독자의 공감과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도 없다. 자기소개서에 흔히 나오는 저는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라든지 제 취미는 독서 같은 말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설에서 날씨로 도입부를 시작한다든지 하늘만큼 땅만큼 같은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진부한 문장이나 표현이 나오는 걸까? 쓰기는 써야겠는데 급하게 써야 할 경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별다른 준비 없이 쓰는 경우, 특히 작가의 본심이 아닌 이런 경우에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진실함은 글쓰기의 가장 좋은 독창성이다. 꼭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일단 진실하기만 하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글은 신기하게도 작가의 진심을 담는다. 진실하게 쓴 글은 진심을 드러내지만 가짜로 꾸민 글은 공허하다. 해밍웨이는 해밍웨이 글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바 있다. 첫 번째, 책이 좋다면 내가 정말 잘 알고 쓴 것이고 진실한 글이라면 다시 읽어도 그렇다는 걸 안다면 다른 작자들이 뭐라 깽깽거리든 내버려둬도 좋다. 그 소리가 아주 추운 눈 쌓인 밤 그 작품을 팔아 번 돈으로 마련한 오두막에서 듣는 코요테의 울부짖음처럼 기분 좋게 들릴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이룬 성공은 모두 내가 아는 것에 관한 글을 써서 이룬 것들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 2층 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에 단편 하나씩을 쓰기로 결심했다.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엄격하고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었다. 진실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글을 써야 한다면 그것은 내 글이기 때문이다. 해밍웨이의 말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잘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해밍웨이의 작품들은 대부분 해밍웨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다. 해밍웨이는 평소에 맹수사냥, 바다낚시, 복싱 등 강한 활동을 즐겼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종군 기자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고 특파원을 자청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했다고 한다. 해밍웨이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는 물론이고 그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에는 전장을 누볐던 해밍웨이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해밍웨이의 첫 장편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해밍웨이의 연애담이 모티브가 되었다. 18세의 어린 나이로 1차 세계대전 당시 구급차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시절, 해밍웨이는 참전 2개월 만에 박격포탄의 다리를 맞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그곳의 간호사인 아그네스와 사랑에 빠져버렸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해밍웨이가 태어난 지 불과 2달 만에 아그네스가 이탈리아 장교와 결혼해버렸다. 간호사 브렛을 사랑했지만 부상 때문에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주인공 제이크는 다름 아닌 해밍웨이 자신이었던 것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자산은 없다.
꼭 박사 학위를 받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잘 아는 건 아니다. 자신의 경험이야말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나다움의 근거가 된다. 똑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흔히들 나다워주라고 하면 내 맘대로 하라는 줄로 오해하는데, 나답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뜻이지 나 좋은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맘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뜻이다. 나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왜 좋아하는 것을 잡지 못했고 원치 않으면서도 해야 하는지 정직하게 자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답다는 건 또한 지금을 사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똑같은 2014년이라도 사람마다 주어지는 지금의 의미는 다르다. 그런 면에서 해밍웨이는 지금에서 나다움을 찾으라고 말한다.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쓰거나 죽은 이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작가로서 잘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고 해도 괴테나 셰익스피어가 인터넷에 대해 쓸 수는 없지 않는가. 아무리 많은 글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 뿐이다. 이왕이면 내가 더 잘 아는 것을 진실하게 쓰라. 그러면 나만의 독창적인 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소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나다운 삶이 나다운 글을 낳는다 라는 제목인데요. 작가 자신만의 색깔이란 결국 작가의 고유한 삶과 생각에서 나온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힘은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에서 나온다. 수많은 이들이 무슨 글을 쓸까 고민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내가 정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수천 편의 글이 있다고 해도 사랑에 대한 내 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대해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무슨 글을 쓸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쓸까 고민해야 한다. 무슨 글을 써도 좋다. 하지만 내 글이어야 한다. 내 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내 글의 원천은 나다움이다. 나만의 삶과 생각이 각각의 글감에 들어가는 내 글의 색깔이 된다. 깊이 있는 글이란 그저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듯 좋다. 나쁘다만 말하며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엇이 왜 좋은지, 무엇이 어떻게 나쁜지, 더 나아가 무엇이 왜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무엇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것은 어떻게 고쳐야 한다든지 하는 자기만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내가 써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 그것이 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 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삶과 생각이 없이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나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내 글도 더욱 나다워진다. 그것은 진실함이지 특별함이 아니다. 나다운 글을 쓰기 위해서 특별한 삶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저 진실하면 된다. 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다라는 소제목의 챕터의 글입니다. 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작가는 이 책의 표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내 삶이 곧 내용이 되는 나다운 글쓰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신다든지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보신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SNS 라든지 여기저기 이제 자기의 생각을 담는 글을 많이 쓰실 텐데,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에 있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뭘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심야 독서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